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달 30일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보도한 목동 재건축 사업구역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목동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학교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신설 학교 추진이 어려워지고 이미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목동 지역 학생들은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개발로 대단지가 조성된 은평구 녹번동. 개발 이후 중학교 부족,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고질적인 민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학교가 이제 너무 멀리 있어서 다른 구로 이사를 간다 이런 말씀하시고 중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는 이유로 해제가 됐어요. 이런 상황은 양천 목동지구 개발 사업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목동 14개 단지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4만 6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재건축 이후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4곳의 학교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발 사업으로 나온 기부 찬합 부지를 공공공지로 먼저 결정하고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확정하면 그때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청은 학교 부지 매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내부 행정 지침을 통해서 교육청의 협의 의견 반영 절차를 무력화한 것은 권한 남용의 소지도 있다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절차 위반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 목동의 경우 도시계획 단계에서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부지 매입비 부담 등으로 학교 신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목동지구 개발 사업에 학교 신설이 병행되지 않으면 과밀학급 심화, 원거리 통학 등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신설 학교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 과대 과밀, 원거리 통학, 학생 배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학교 설립 가능성이 사라지고 이는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학교 수용 범위 안에서도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돼서 계획은 해서 하되 언제든지 좀 유동성 있게 학교든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바꿔놓는 것이 훨씬 더 탄력적이다. 근데 한 번 학교를 결정해 놓게 되면 그걸 바꾸는데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만 목동 등 일부 지역에서 학급 과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필요시 계획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시설은 지역 공동체와 교육 환경의 핵심 기반 시설임을 강조하며 지역별 학령 인구, 생활권 분석을 토대로 한 학교 용지 지정 기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지역 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건 중에는 규정 미비와 용역계약 부적정 등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 미흡 89건, 총회 의결 미준수 5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18건 대비 올해 적발 건수가 줄었지만 중대비리 수사 의뢰가 2건에서 14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하고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지연 사업지는 해산 총회 개최를 명령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 앞 막다른 도로에 통학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양주 신도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왕복 2차선 도로고요. 도로 끝은 막혀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학교 시간대 통학 차량이 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취재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통학 차량들이 하나둘씩 줄지어 들어옵니다. 금세 한 차선이 채워졌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 차를 돌리는 것부터 일입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4번 반복해도 폐차를 못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요. 돌 때 이제 흙이 좋으니까 또 이게 차가 좀 길어가지고.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나오자 학교 앞은 아수라장. 어떤 아이는 후진하는 차량 사이 도로 위에서 차에 타고 달리는 차량 바로 옆 중앙선을 따라 걷는 아이도 보입니다. 학원 차를 타기 위해서 거기가 뚫려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이로 가는 그런 위험한 행동도 할 수 있고.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우산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차를 알아보고 타는 과정에서 계속 차들이 뒤로 쭉쭉 밀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잘 보지 못하고 매일 반복되는 위험한 상황에 학부모들은 대책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 학교에는 안심 승하차존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공간인데 문제는 위치입니다. 학교 근처 큰 대로변에 설치돼 있어 아이들이 정문에서 250m 가까이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용률은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교문에서 이곳까지의 거리가 아이들 걸음으로 5분 이상 걸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고 교문 앞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내년 3월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 끝에 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인데 등하교 시간 혼잡이 더욱 심해질 거란 겁니다. 중학교가 이제 개교하고 나면은 차량 유입이 훨씬 많아질 텐데 이제 그때는 이제 더 혼선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금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위험한 상황. 내년 3월 중학교 개교 전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최근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의심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 사이에서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능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수험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종합병원. 내과 앞에서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립니다. 대부분 기침과 고열을 호소하는 독감 의심 환자들입니다. 기침할 때 목이 너무 찢어질 듯이 좀 아프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열도 좀 나고 그다음 온몸이 막 으실으실 지금 너무 아파서.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많이 걸려갖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다 아파갖고 그냥 콜록대고 그래서 무서워서 얼른 맞는 거예요.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1000명 중 독감 의심 환자는 13.6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 19세 미만 연령층에서의 독감 감염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비중을 연령별로 보면 7세부터 12세까지가 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인 13세부터 18세는 15.8명으로 성인층과 비교했을 때 의심 환자 수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1차 예방으로서 전염되지 않게끔 마스크, 즉 비말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 좀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꼭 끼시고 그리고 이제 손이나 이런 거에 그 비말이 묻어서 접촉되면서도 옮길 수 있으니까 손 위생 이런 걸 꼭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7일 협회 본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1년간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온 협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건강관리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또 유공 직원과 지부에 대한 포상이 진행돼
정부 표창을 비롯해 모두 18명이 수상했으며 장기 근속자 187명과 우수 의사, 직원 58명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습니다. 더불어 창립 기념식 종료 후에는 제2부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건강검진과 질병관리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건협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밥 한 끼가 주는 힘, 단순히 허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 될 때가 있는데요. 전북대 앞에는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식당, 청년식탁 사이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지키는 한 신부의 이야기를 SK 브로드밴드 김다라 기자가 전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도심 속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김회희 신부가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가 매일 아침 향하는 곳은 전북대 앞에 자리한 작은 식당, 청년식탁 사이길입니다. 사람의 사자, 그리고 이어준다는 잇, 그다음에 있다, 존재한다라고는 잇, 그리고 먹는다는 잇, 그 앞글자, 그리고 길 하면 인생 여정, 우리가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하나의 의미로. 김 신부는 청년들의 허기진 하루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배고프다라고 할 때 문화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음의 그런 공허함이랄까.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 은둔 청년, 그래서 고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은둔 청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바로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마음의 밥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이길은 천주교 전주교구의 지원으로 지난 2023년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메뉴에 가격은 단돈 3,000원. 청년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기꺼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저렴해도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고기며 두부며 넉넉하게 담고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작년부터 알긴 알았는데 여기 올 일이 생겨가지고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되게 양도 많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사이길은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이들이 있어서입니다. 아, 종교인이니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부님은 본인이라도 나서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 맡아서 하시고. 기부와 봉사, 후원으로 쌓아온 3년. 따뜻한 밥 한 끼는 마음을 잇는 단단한 힘이 됐습니다. 3,000원 문화 아카데미와 무료 상담소, 영화제까지 청년들의 일상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전해주는 대신에 제가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식탁을 지키는 모든 손길이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영웅입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은평구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 보일러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한 대당 최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통합포털 에코스퀘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